새벽 3시. 당신은 오늘 밤 벌써 네 번째로 화장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닥, 무거운 눈꺼풀, 그리고 또다시 깨진 잠에 대한 생각이 당신을 짓누릅니다. 아침이 되면 멍하고 짜증이 나며 하루를 시작할 힘이 없습니다. 몇 년 전, 이것이 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많은 노인들이 겪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야간 배뇨, 즉 야뇨증은 종종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북에서 40년 넘게 내과 의사로 활동 중인 80세의 이정호 의사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야간 화장실 방문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환자들도 이를 이겨내도록 도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습관들로 제 삶과 환자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8,500단어가 넘는 이 글은 끊임없는 야간 화장실 방문에 지친 분들을 위한 포괄적인 안내서입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통해 숙면과 활기찬 아침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70대 초반, 밤마다 3에서 5번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설쳤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의사로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증상을 수없이 보았지만 직접 겪어보니 겸허해졌습니다. 피로는 제 낮 시간을 침식했고 환자 진료 중 집중력이 흐려졌으며 처방 실수로 이어질 뻔한 순간은 저를 흔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계속 뒤척이는 바람에 결국 다른 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뿐 아니라 삶 전체를 통제하지 못하는 기분이었습니다. 83세 농부 최영식 씨 같은 환자들의 이야기도 제게 와닿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6번 깨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피곤해요.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8세 김혜숙 씨는 화장실 가다 넘어져 손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와 제 고군분투는 저를 해결책으로 이끌었습니다. 야뇨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잠, 명료함, 그리고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입니다. 이는 다리에서 체액이 쌓이는 것, 밤에 소변 생성을 늘리는 호르몬 변화, 나이 들며 줄어드는 방광 용량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고 여성은 골반 근육 약화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 자체도 적이 됩니다. 잠깐 깨는 순간 조건화된 배뇨 충동이 생겨 방광이 차지 않아도 화장실로 향하게 됩니다. 늦은 저녁 커피나 국물 음식 같은 생활 습관도 문제를 키웁니다. 당뇨병, 신부전, 특정 약물 같은 의학적 상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돌파구는 뜻밖에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저녁에 차를 너무 많이 마시고 오렌지도 많이 먹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녁 습관이 야뇨증을 부추기고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차를 마시지 않고 과일을 피하며 오후 6시 이후 물을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단 한 번만 깼습니다. 이 작은 성공은 저를 연구로 이끌었고 체액 역학, 수면 생리학, 호르몬 리듬에 관한 논문을 파헤쳤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의사로서 이를 간과했던 것이 부끄러웠지만 이 깨달음을 공유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제 밤과 환자들의 밤을 바꾼 5가지 습관입니다. 이는 완전한 치료법은 아니지만 의학적 치료를 보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 여러분의 실천 의지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오후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밤에 생성되는 소변의 대부분은 저녁에 섭취한 수분에서 옵니다. 수분이 소변으로 바뀌는데 약 3시간이 걸리므로 늦은 저녁에 물 한 잔이나 김치찌개, 국물이 잠자는 동안 방광을 채웁니다. 나이든 신장은 밤에 수분을 보존하는 능력이 떨어져 저녁 수분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오후 6시 이후 물, 차, 술을 끊고 국물이나 수박 같은 수분 많은 음식은 점심으로 옮기세요. 갈증이 나면 한 숟갈 정도만 마시세요. 약을 먹을 때는 최소한의 물을 사용하세요. 72세 박민자 씨는 매일 밤 3번 깨곤 했습니다. 저녁에 즐기던 허브차와 과일 접시를 점심으로 바꾼 후 첫날 밤 단 한 번만 깼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퇴직자 69세 강태호 씨는 매일 밤 소주를 마시며 4번 깼습니다.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해 소변을 늘립니다. 점심에 소주를 마시게 하자 깨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낮에는 6에서 8잔의 물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 탈수를 피하고 신장이나 심장 문제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두 번째 습관은 다리 부종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낮에 중력 때문에 다리에 체액이 고이고 밤에 누우면 이 체액이 혈액으로 돌아와 신장을 과부하시켜 소변을 늘립니다. 이를 중력 의존성 부종이라 하며 야뇨증의 숨은 원인입니다. 저녁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한두 시간 올리세요. 베개에 다리를 받치거나 벽에 L자로 기대세요. 낮에 압박 스타킹도 도움이 됩니다. 79세 전직 버스 기사 정병호 씨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 다리가 부었습니다. 매일 밤 3번 깨던 그는 TV를 보며 다리를 올린 후 며칠 만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마법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73세 재봉사 이수진 씨는 다리 올리기와 압박 스타킹을 병행해 일주일 만에 4번에서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다면 천천히 시작하고 불편하면 중단하세요. 당뇨병 환자는 압박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확인하세요. 세 번째 습관은 잠들기 직전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방광에 소량의 소변이 남아있어도 잠중 배뇨 충동을 유발합니다. 나이 들며 방광 용량이 줄어 30대에 400ml를 참던 것이 이제 150ml에서도 요의를 느낍니다. 잠들기 직전 화장실에 가세요. 요의가 없더라도요. 천천히 시간을 들여 소변을 중간에 멈췄다 다시 보며 모두 비우세요. 남성은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이 골반 근육을 이완시켜 효과적입니다. 전립선 문제가 있다면 소변 후 회음부를 부드럽게 눌러 잔뇨를 배출하세요. 80세 안지영 씨는 이를 습관화해 2달 만에 3번에서 깨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이제 절대 안 건너뛰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85세 신동현 씨는 회음부 누르기로 4번에서 1번으로 줄였습니다.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복용 시간을 조정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소변을 보세요. 전립선이나 요실금 문제가 의심되면 비뇨기과를 방문하세요. 네 번째 습관은 침실에서 스크린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TV의 블루라이트는 수면과 소변 생성 억제를 돕는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또한 항이뇨 호르몬을 방해해 밤에 소변을 늘립니다. 뉴스나 소셜미디어 같은 자극적 콘텐츠는 신경계를 활성화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취침 1시간 전 스크린 사용을 멈추고 기기는 침실 밖에 두세요. 조명을 낮추고 조용하고 서늘한 수면 환경을 만드세요. 스크린 시간은 책 읽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대체하세요. 77세 오경민 씨는 취침 전 뉴스를 보며 3번 깨던 것을 휴대폰을 주방에 두며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제 더 깊이 자요. 그가 말했습니다. 자녀와 늦은 밤 문자를 주고받던 70세 최은희 씨는 대화 시간을 8시 전으로 옮겨 3번에서 1번으로 줄였습니다. 알람은 전통 시계를 사용하고 휴대폰을 써야 한다면 비행기 모드로 화면을 아래로 두세요. 저녁에도 자극적 콘텐츠는 피하고 스크린이 불가피하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사용하세요. 5번째 습관은 밤에 깼을 때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수면은 9120분 주기로 짧게 깨는 것이 정상입니다. 매번 화장실에 가면 내가 깨는 것과 배뇨를 연결해 방광이 차지 않아도 화장실로 향하게 됩니다.
이를 조건화된 각성이라 합니다. 깼을 때 35분 누워 깊게 호흡하며 요의가 진짜인지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다시 눈을 감고 누워 있으세요. 요의가 지속되면 가되 최대한 늦추세요. 이를 통해 주기를 깨세요. 5번 깨던 75세 유해숙 씨는 이를 훈련해 3주 만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해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수술 후 야뇨증이 심했던 71세 임상철 씨는 이완 기법으로 불안을 다스리며 3번에서 1번으로 줄였습니다.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말고 화장실에 가세요. 전립선 비대나 당뇨병 같은 상태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근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검진도 중요합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히 화장실 방문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숙면은 건강의 초석으로 정신을 맑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며 몸을 강하게 합니다. 제 환자들은 이름과 세부 사항을 쉽게 떠올리며 사고가 명료해졌다고 했습니다. 우울했던 최영식 씨는 다시 정원일을 즐겼습니다. 김혜숙 씨는 낙상 위험이 줄어 독립성을 지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이 생기 있고 진료가 날카로워졌으며 아내와 다시 한 침실을 썼습니다. 숙면은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일부는 혈당을 안정시켰습니다. 그 파급 효과는 놀랍습니다. 시작하려면 오늘 밤 한 가지 습관 예를 들어 저녁 수분 제한글 골라 실천하세요. 깨는 횟수와 아침 기분을 일지에 기록하세요. 일주일 후 다리 올리기 같은 또 다른 습관을 추가하세요. 한 달 뒤엔 5가지를 모두 실천하며 덜 깨고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며칠 만에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완전한 변화는 몇 주 걸릴 수 있습니다. 가족과 계획을 공유해 지지를 받으세요. 아내의 조언이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다면 의사와 조정하세요. 깨는 횟수가 줄 때마다 축하하세요. 그건 진전입니다. 탈수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낮에 충분히 물을 마시면 괜찮습니다. 오후 6시 전 6에서 8잔을 목표로 하고 소변이 어둡거나 변비가 생기면 확인하세요. 스크린을 끊기 어렵다면 15분씩 줄이며 차분한 의식으로 바꾸세요. 계속 깨면 비뇨기과나 수면 전문의를 찾아 수면 무호흡증이나 방광 문제를 확인하세요. 이 습관들은 의학적 치료를 보완합니다. 야뇨증과의 싸움은 나이 듦을 보는 제 시각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쇠퇴를 당연시하지만 어떤 나이에도 활력은 가능합니다. 이 습관들은 그 증거입니다. 작은 변화, 큰 효과. 이는 야뇨증뿐 아니라 혈압, 정신 명료함 같은 건강 전반에 적용됩니다. 4번 깨던 74세 강은자 씨는 이제 1번 깨고 손주들과 등산합니다. 81세 한민수 씨는 대부분 밤을 쭉 자며 모형배를 만듭니다. 이들의 이야기와 제 경험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의사로서 40년간 약을 처방했지만 야뇨증은 단순함의 힘을 가르쳐줬습니다. 검사와 약에 의존했지만 이 습관들이 더 빛났습니다. 이제 저는 더 귀 기울이고 환자를 힘껏 북돋우며 80세에도 매일 환자를 봅니다. 오늘 밤 저녁 차를 건너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변화를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밤과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는 누군가와 이 글을 공유하세요. 함께라면 나이 들미 숙면을 포기하는 일이 아님을 알릴 수 있습니다. 평온한 밤과 활기찬 낮을 위해 지금 시작하세요. 이정호 의사는 한국 전북의 내과 전문의로 40년 이상 건강한 노화를 위한 생활습관 솔루션을 전파하며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